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사실 뭐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오던 부분이긴 한데, 어제 기사를 본 김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좀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기사는 뭐였냐면, 이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집안에, CCTV와 녹음 기능이 탑재된 기계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기사였어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하기도 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뭐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 어디까진 되고 어디까진 안 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불법 감청이에요. 그래서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대화를 녹음을 하는 거는 이 법 위반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법은 벌금형이 없어요. 형량이 좀 센 편이죠. 벌금형도 없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이제 불법 감청이 되느냐라고 하면, 뭐 차량에 그냥 나도 모르게 녹음기가 거기 떨어져 있었던 거다, 이런 변명은 사실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거라든지, 뭐 내 집인데 내가 이것도 설치 못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집안에 뭐 그런 녹음기 설치하신 행위라든지 핸드폰의 어플로 녹음되는 그런 어플을 당사자 동의 없이 설치하시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음이 가능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통비법 위반은 아니에요.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으니까. 하지만 그 녹음된 증거를,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상대방들이 다 일일이 녹음에 동의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 녹음된 그 파일의 내용은 사실 그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서너 명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내용을, 대화 내용을 이제 재판의 증거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들이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제 기억에 아마 뭐 위자료 한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그런 판결을 받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면 그 대화는 녹음하면 안 된다. 그건 통비법 위반이고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그리고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그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뭐 핸드폰 보는 거, 컴퓨터 보는 거, 이런 거 안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PC나 핸드폰이 잠겨 있으면 그거를 푸는 행위만으로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형법상에도 비밀침해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비밀침해죄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잠겨 있는 거를 열었을 때, 잠겨 있는 컴퓨터나 잠겨 있는 핸드폰을 여시는 행위는 안 되고요. 그럼 안 잠겨 있었다, 그러면 들어가서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봐도 되냐? 그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아이디나 비번 입력해서 계정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했다,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내가 들어가서 이 아이디랑 비번을 친 게 아니고 그냥 누르니까 뜨더라, 원래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 이것도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는. 어쨌든 권한 없이 접근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당사자가, 배우자가 자신의 카톡 내용이나 이메일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라고 승낙하거나 동의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 있는 사람이 승낙하거나 동의한 것도 아닌데,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런 걸 그렇게 접근해서 보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정통망법 위반에는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통비법과는 달리 벌금형이나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겠죠.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핸드폰에 있는 카톡 내용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 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거를 모으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죠. 거의 대부분 다 이 현행법 상으로는, 실정법 상으로는 안 된다고 차단을 하고 있고, 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사실 뭐 우리 차에 당연히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그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이용하는 거는 사용 가능하시고, 뭐 이제 상대방이 뭐 임의로 보여주는 뭐 이런 증거 자료들 그때 빨리 사진 찍어 놓으셔야겠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증거 수집이고,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법 적용도 그런 사회의 그런 법인식의 그 수준에 맞춰서 점점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6, 7년 전 정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녹음한 증거를 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나 뭐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이 그저 고소를 할 수 있다고도 알고 계셔서 실제로 그렇게 배우자를 고소를 하시기도 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집하신 증거로 인해서 증거 능력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너무도 명백한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면은 내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이 증거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위법 증거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판결문에 인용의 근거로서 적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와 결부해서 사실 심증은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형사처벌, 그리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후속적으로 그에 대한 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도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